한 방에서 눈을 뜬 오늘의 주인공 빅터. 그런데 자세히 볼수록 방의 곳곳은 마치 썩은 듯한 비주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그가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창밖을 보던 남자 역시 일부가 사라진 듯한 모습. 하지만 빅터가 목격한 바깥의 세상은 아예 형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도시의 곳곳과 사람들마저도 파편만 존재하는 세상이었는데, 돌아다니던 빅터와 눈이 마주친 것은 거대한 괴생명체. 마치 적이라도 만난 듯 괴물은 달려들기 시작했고, 그때 무장한 집단이 그를 구출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다시 그들을 쫓아오고 무리는 빅터를 절벽 아래로 밀쳤는데, 순식간에 중력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렇게 도시와 건물을 뛰어넘고 종전엔 뒤집힌 곳으로 뛰어든 그들을 괴물은 끝까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일당의 총을 얻어맞은 괴물. 다친 빅터를 빠르게 이끌고 가기도 힘든 상황에 아직 괴물은 팔팔하기만 했습니다. 이들 중 파일럿이라는 남자는 다짐한 듯 무엇인가 꺼내는데, 그의 희생으로 괴물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빅터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그들. 깨어나기 전 기억도 없는 그는 이 이상한 공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곳은 코마, 즉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도착하는 세상이었고, 이 세계가 마치 파편처럼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들만 남았기 때문. 이곳에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특수한 능력도 갖고 있었는데, 플라이라고 불리는 여자는 치유 능력을, 괴물과 싸우던 팬텀은 괴력과 스피드 능력자였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얼마 후 그들은 버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이 중첩된 버스의 반대편 문으로 나오자 숨겨진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얀이라는 남자였는데, 빅터를 구해오라고 명령한 것도 그였고, 이곳에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노하우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든 빅터는 코마에 빠지기 전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몽에 깬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꿈속의 사고 현장. 벽 안에 펼쳐진 꿈의 세상에 다가가고 있을 때 팬텀이 경고합니다. 이곳에 몇 안 되는 능력자 중 한 명인 그는 빅터 또한 얀이 선택한 능력자들 중 하나임을 알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능력이 발현되지 않자 얀은 빅터를 대뜸 실전에 투입해버리는데, 이날 그들이 향하던 곳은 한 공장 부지. 그리고 며칠 전 봤던 괴물과 똑같이 생긴 리퍼들이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리퍼들은 혼수 상태인 그들의 생명이 호흡기로 강제 연명되었을 때 탄생하는 저주 같은 것이었는데, 좀 더 걸어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상당수의 경비병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환술 능력자인 스피릿, 그리고 팬텀의 공격으로 손쉽게 그들을 처리할 수 있었고, 마침내
목적지인 공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기억이 중첩된 이곳에서 그들이 획득하려 한 것은 잠수함 속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뭉쳐 미사일을 추출하고 있을 때 잠수함과 이어진 기억 속 북극에서 리퍼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500m 바깥의 리퍼들이었지만 기술자는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팬텀은 그들을 버리고 도망가려 했는데 차마 도망갈 수 없었던 빅터가 그들을 도왔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빅터에게 겨눈 총은 하필 도르래에 맞아 미사일이 추락하는 그때 빅터의 건설자 능력이 발현되어 모두 생존하게 됩니다. 다행히 다가오는 리퍼들로부터 도망갈 순 있었지만 코마에 갇혀있는 내내 도망다닐 수만은 없었기에 야는 마침내 발현된 빅터의 능력을 활용해보자고 합니다. 즉 언제든 리퍼들이 들이닥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이 아닌 순수하게 상상의 공간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빅터가 힘을 발휘했을 뿐 아직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건축물이 생성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치유 능력자인 플라이가 지적합니다. 즉 그의 능력은 건축물을 상상하는 것이 아닌 설계도를 상상해야 했던 것. 날이 밝고 야는 자신이 지켜주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빅터가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리퍼들을 느낄 수 있는 스피릿은 이상하리만큼 많은 리퍼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더 이상 나아가기 전에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정찰을 돌아보고 오기로 하는데 평야를 찾아 빅터가 걸어간 안개 끝에는 거대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행히 전투원 탱크의 도움으로 살았지만 다시 그들이 집단에 합류했을 때 리퍼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팬텀이 떨어뜨린 리퍼들을 끌어당기는 주파수가 발산되는 장치 휘슬. 게다가 어째서인지 그의 왼손은 리퍼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다가온 리퍼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빅터와 소수의 몇 명만 살아남은 상황. 리퍼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은 혼수 상태의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아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있을지. 2020년 11월 개봉작 코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코마에 대해 딱 3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화 코마는 얼마 전 B맨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SF 영화 어트랙션과 함께 할리우드 바깥에도 획기적이고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준 또 다른 작품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퀄리티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나 무의식, 꿈,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기억의 파편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세상 등 이미 너무 많은 소재가 나온 SF 영역에서 신선함으로 무장한 영화라 정말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영화들하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코마의 제작비는 불과 44억 원 정도인데 앞에서 언급했던 영화 어트랙션도 그렇고 러시아 영화 제작진들은 어떻게 이런 대형 SF 작품들을 불과 50억 원 남짓한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진짜 그 제작비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사건의 발단부와 심화 단계 직전까지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개가 펼쳐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 느껴지는 싸늘함 덕분에 후속편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니
VOD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이제 100만 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삐맨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